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장 보시면서 정말 가슴이 철렁하셨을 겁니다. 코스피가 문을 열자마자 빠르게 무너졌고 불과 6분 만에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죠. 삼성전자도 오전 한때 24만 7천 원 선까지 밀렸습니다. 주식창을 켜자마자 큰 파란불을 보고 손절해야 하나 고민한 분도 계실 테고, 이렇게 많이 빠졌으니 지금이라도 물타기 해야 하나 매수 버튼을 만진 분도 계셨을 거예요. 하루 사이 시장 분위기가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 내일은 대체 어디까지 더 밀릴 수 있는지 걱정부터 드셨을 겁니다. 추가 하락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충격만 보고 22만 원대까지 한 번에 무너질 거라고 겁먹을 필요도 없어요. 내일은 24만 7천 원 선과 24만 1천 원 선, 그 아래 22만 8천 원에서 23만 원 사이를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가격을 미리 두려워하기보다 각 구간에서 매도가 줄어드는지, 반등할 때 새로운 돈이 들어오는지를 살피고 행동을 바꾸면 됩니다. 오늘 매도 사이드카가 나온 이유부터 짧게 풀어볼게요. 삼성전자에 갑자기 새로운 기업 악재가 터져서 시장 전체가 무너진 건 아닙니다. 미란 휴전 연장이 무산되면서 국제 유가가 뛰었고 물가가 다시 오를 수 있다는 걱정이 커졌어요. 그러자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했고 높은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와 반도체주부터 매도가 쏟아졌습니다. 그 충격이 야간 코스피 200 선물과 국내 외국인 매도로 이어지면서 장 초반 주문이 아래로 한꺼번에 쏠린 겁니다. 유가와 금리, 미국 반도체 약세, 외국인 선물 매도가 한날 겹친 장이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특히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 5.33%까지 올라간 게 부담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채권에서도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되면 투자자는 변동성이 큰 주식의 비중부터 줄이게 됩니다. AI 데이터 센터 사업자와 반도체 기업은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야 하는데 금리가 오르면 자금을 빌리는 비용도 커지고요. 결국 유가 상승이 물가 걱정을 키웠고 물가 걱정이 금리를 밀어올렸고 높은 금리가 AI 투자 수익성에 대한 의심까지 건드린 거예요. 삼성전자 실적이 하루 만에 나빠진 게 아니라 주식을 바라보는 시장의 할인율이 갑자기 높아진 겁니다.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약 5% 밀렸고 마이크론과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같은 메모리 관련 종목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한국 증시 ETF와 야간 코스피 200 선물까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국내 시장이 열리기 전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들어올 충격이 어느 정도 드러나 있었어요. 이런 날은 국내에서 저가 매수가 들어와도 외국인의 매도 물량을 장 초반에 모두 흡수하기 어렵습니다. 해외에서 먼저 위험을 줄인 자금이 국내 선물과 대형주 현물에서도 같은 행동을 이어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장중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팔고 개인이 그 물량을 받아내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가 장중 한때 각각 1조 원을 넘었고 프로그램도 큰 폭의 매도 우위를 보였어요. 개인이 삼성전자를 샀다는 건 아래에서 기다리던 수요가 있다는 뜻이지만 그것만으로 바닥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던지는데 개인만 받아내면 주가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밀릴 수 있거든요. 내일 반등을 기대하려면 개인이 얼마나 샀는지보다 외국인 현물 매도가 줄었는지, 선물 매도가 멈추거나 매수로 돌아섰는지, 프로그램 매도 규모가 작아졌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는 사실도 바닥 신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코스피 200 선물 가격이 전일보다 5%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 동안 이어지면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을 5분 동안 멈추는 제도예요. 너무 빠르게 쏟아지는 자동 주문에 잠깐 숨을 돌릴 시간을 주는 겁니다. 삼성전자 매도를 전부 막거나 떨어진 주가를 다시 올려주는 장치는 아니죠. 5분이 지난 뒤에도 외국인이 선물과 현물을 계속 팔면 하락은 다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이드카가 나왔다는 건 바닥이 만들어졌다는 뜻이 아니라 시장 주문이 그만큼 급하게 한쪽으로 쏠렸다는 경고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하락을 삼성전자 업황이 끝났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D램과 낸드 가격,
HBM과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장 시작 6분 만에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삼성전자의 생산 능력과 실적 전망도 그대로입니다. 다만 좋은 업황이 주가를 매일 지켜주는 건 아니에요. 금리와 환율이 흔들리고 외국인이 위험을 줄이는 날에는 실적 기대보다 수급 충격이 먼저 가격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전망이 좋다는 이유로 내일 시초가부터 자금을 전부 넣는 것도 위험하고 장중 급락만 보고 반도체 호황이 끝났다고 던지는 것도 성급합니다. 회사를 길게 좋게 보는 판단과 내일 내 계좌에서 어떤 비중으로 움직일지는 따로 정해야 해요. 그래야 기업에 대한 믿음이 무리한 매매로 바뀌지 않습니다. 기업을 믿는 것과 매도가 이어지는 자리에서 계속 물타기 하는 건 전혀 다른 행동입니다. 내일 장에서도 이 차이를 꼭 기억해 주세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보다 더 크게 밀린 이유도 따로 있습니다. 두 종목은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외국인이 한국 주식의 위험을 빠르게 줄일 때 먼저 매도하기 쉬워요. 미국 반도체가 급락하면 코스피 200 선물과 국내 반도체 현물에도 해지 주문이 붙고 최근 반등 때 들어온 단기 자금까지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낙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신용과 레버리지 계좌가 흔들려 비중을 줄이기 시작하면 그 매도가 또 다른 매도를 부르기도 하고요. 오늘 낙폭만큼 기업 가치가 훼손됐다고 볼 이유는 없지만 외국인 매도가 진정되기 전에 변동성이 끝났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그럼 내일 삼성전자가 어디까지 빠질 수 있는지 가격을 나눠볼게요. 가장 가까운 구간은 오늘 오전 저점인 24만 7천원 부근입니다. 그 아래에는 최근 강한 반등이 시작되기 전 저점인 24만 1천원 선이 있고요. 두 가격이 차례로 무너지면 8월 초 여러 번 매수세가 들어왔던 22만 8천원에서 23만원 사이가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새 구간을 한꺼번에 공포로 받아들이지는 마세요. 앞선 가격에서 외국인 매도가 멈추고 저점이 안정되면 다음 구간까지 당장 열어둘 필요가 줄어듭니다. 앞 구간이 거래대금과 함께 무너질 때만 한 단계 아래를 준비하면 됩니다. 가장 먼저 반응을 확인할 곳은 24만 7천원 선입니다. 내일 주가가 이 가격 위에서 출발하거나 잠시 이탈했다가 빠르게 회복하고 그 과정에서 외국인 현물 매도가 줄어든다면 오늘 충격을 소화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SK하이닉스도 장중 저점을 더 낮추지 않고 프로그램이 매수로 돌아선다면 단기 반등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도 한 번에 매수하기보다 처음 회복할 때와 다시 눌린 뒤 지킬 때를 나눠서 보는 게 안전해요. 반대로 이 가격을 깨는 순간 거래대금이 커지고 외국인 선물 매도까지 다시 늘어난다면 싸 보인다는 이유로 바로 손을 내밀면 안 됩니다. 그때는 다음 가격에서 매도가 멈추는지 기다리는 편이 낫습니다. 그 다음 24만 1천원 선은 최근 상승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 반등을 놓친 대기 자금이 들어올 수 있지만 짧은 반등을 기대하고 샀던 물량의 손절도 함께 나올 수 있는 가격이에요. 단순히 닿았다는 이유만으로 지지선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저점이 더 낮아지지 않고 외국인 매도 규모가 줄면서 반등 거래대금이 살아나는 모습이 함께 나와야 해요. 이 세 가지가 확인된 뒤에야 손실권도 작은 금액부터 추가 매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져 있다면 물타기보다 현재 비중을 지키는 게 먼저예요. 22만 8천원에서 23만원 구간을 언급했다고 내일 바로 그 가격까지 내려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앞선 두 구간이 차례로 무너지고 미국 장기금리가 다시 뛰고 원달러 환율까지 급등하며 외국인 현물 및 선물 매도가 계속될 때 열어두는 위험 범위예요. 8월 초에는 이 부근에서 여러 차례 저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시 매수세가 붙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 가격은 지지선에 닿기 전에 반등했다가 다시 흔들릴 수도 있어요. 이곳까지 내려오더라도 곧바로 바닥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매도 체결이 줄고 반등할 때 거래가 살아나는지까지 보고 움직여야 합니다. 반등의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장중 7% 가까이 밀린 뒤 낙폭을 일부 줄였고 공포가 가장 컸던 가격에서는 저가 매수가 들어왔어요. 삼성전자도 오전 저점을 만든 뒤 매도와 매수가 맞부딪히는 장면이 나왔고요.
문제는 급락 뒤 첫 반등이 생각보다 강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손실을 빨리 만회하고 싶은 마음에 그 반등을 따라붙기 쉽지만 낙폭을 줄였다는 사실과 추세가 돌아섰다는 건 다릅니다. 오늘 저점 위에서 버티는 데 그치지 않고 외국인 현물 매도가 둔화되고 선물에서는 환매수가 들어오고 프로그램까지 매수로 돌아서야 반등의 힘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셋 중 하나만 잠깐 좋아진다면 급락 뒤 숨을 고르는 움직임일 수 있어요. 올라가는 가격보다 그 반등을 끝까지 사주는 돈이 남아있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위쪽에서는 오전 장중 고점이었던 25만 4,500원 부근이 가장 가까운 관문입니다. 이 가격을 회복해야 장 초반에 쏟아졌던 매물을 어느 정도 받아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위에서는 전날 저점인 26만 5천원 선이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급락을 피하지 못한 단기 보유자들이 손실을 줄이려고 매도를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죠. 26만 5천원을 거래대금과 함께 넘고 외국인 현물 매수가 종가까지 이어진다면 전날 종가인 26만 8,500원 선까지 되돌릴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첫 관문만 잠깐 넘고 외국인이 계속 판다면 강한 반등보다 낙폭을 줄이는 흐름에 가깝습니다. 오늘 밤에는 미국 국채금리와 국제 유가부터 확인하시면 됩니다. FOMC 회의록도 공개되기 때문에 연준 안에서 물가와 추가 금리 인상을 얼마나 걱정했는지가 시장을 다시 흔들 수 있어요. 회의록이 예상보다 강경하게 읽히고 30년물과 10년물 금리가 다시 오른다면 미국 기술주와 반도체도 한 번 더 부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가 고점에서 내려오고 유가 상승이 진정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마이크론이 낙폭을 줄인다면 국내 반도체가 기술적 반등을 시도할 여지가 커지고요. 회의록의 어려운 문장보다 발표 뒤 금리와 반도체 주가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세요. 내일 장 시작 전에는 원달러 환율과 야간 코스피 200 선물을 함께 놓고 보시면 돼요. 미국 반도체가 반등해도 원달러 환율이 급하게 오르면 외국인 현물 매수가 쉽게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야간 선물이 안정되고 환율이 진정되며 미국 매물이주까지 버텨준다면 장 초반 공포는 줄어들 수 있어요. 반대로 세 흐름이 모두 약하면 시초가가 낮아 보여도 서둘러 주문을 넣지 마세요. 낮은 시초가는 싼 가격이 아니라 해외 충격이 추가로 반영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장전 예상 체결가보다 개장비 첫 매물이 어디에서 멈추는지가 더 믿을만 합니다. 첫 30분에는 오늘 만들어진 저점과 외국인 현물 및 선물을 같이 놓고 보시면 됩니다. 낮게 출발하더라도 첫 매물이 나온 뒤 저점을 회복하고 다시 눌릴 때 그 가격을 지키면 아래에서 받는 돈이 있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잠깐 반등한 뒤 저점을 다시 내주고 외국인 선물 매도까지 커지면 새 매수부터 멈춰야 합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몇 분 사이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출근하거나 일을 시작한 뒤에는 주가와 수급을 계속 지켜보기 어렵잖아요. 오전에는 버티는 것처럼 보여서 안심했는데 점심시간에 프로그램이 매도로 돌아설 수도 있고 뒤늦게 주식창을 열었을 때는 이미 다음 가격까지 밀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구간을 지켰는지 대응을 바꿔야 할 자리를 벗어났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센터를 준비했습니다. 가격이 조금 움직일 때마다 사고 팔라고 재촉하는 알림은 아닙니다. 같은 저점 이탈이라도 외국인 매도가 줄고 주가가 곧바로 회복하면 성급하게 던지지 않고 흐름을 더 볼 수 있어요. 반대로 저점을 내준 뒤 외국인 현물 및 선물과 프로그램 매도까지 함께 늘어나면 추가 매수를 멈추고 비중부터 살펴야 합니다. 가격은 같아도 그 가격을 만드는 돈이 다르면 행동도 달라지는 거죠. 장중에 수급 방향이 바뀌거나 주요 구간을 회복하고 이탈할 때 지금은 기다릴지 멈출지 수익을 지킬지를 계좌 상황에 맞춰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추가 하락, 횡보, 반등으로 나눈 삼성전자 3단계 대응표부터 보시면 됩니다. 추가 하락하는 가까운 저점을 이탈하면서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도가 커질 때 시작합니다. 이때는 새 매수를 멈추고 현재 비중을 다시 살펴요. 그 아래 24만 1천원 선까지 무너지면 레버리지와 과한 비중부터 줄이는 쪽으로 대응을 강화합니다. 횡보칸에서는 두 가격 사이에서 수급이 엇갈릴 때 매매 횟수
개수를 줄이고요.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짧은 반등마다 사고 팔면 손실과 수수료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등 칸에서는 저점을 회복한 뒤 외국인 현물 및 선물과 프로그램이 함께 매수로 바뀌는지를 보고 보유 물량을 더 가져갈지 결정하면 됩니다. 가격이 빨간색으로 바뀌었다고 반등 칸이 되는 게 아니라 가격을 끌어올린 돈까지 바뀌어야 합니다. 수익권은 반등 최고점을 맞추는데 집착하지 마세요.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수가 이어지고 오전 저점을 지키면 일부 수익만 현금으로 바꾸고 나머지 물량은 더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점은 높아지는데 거래대금이 줄고 프로그램이 다시 매도로 돌아선다면 어렵게 만든 수익을 지킬 준비를 해야 해요. 본전권은 내 매수가에 닿았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본전 도군에서 쏟아지는 매물을 외국인이 받아내는지 거래대금이 붙은 채 그 가격 위에 머무는지를 살핀 뒤 결정해야 합니다. 손실권은 하락폭이 커 보인다는 이유로 바로 물타기 하지 마세요. 저점 안정과 외국인 매도 둔화, 반등 거래대금 회복이 함께 나온 뒤에야 작은 금액부터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금 대기자는 첫 반등을 놓쳐도 괜찮아요. 저점을 회복할 때 일부, 오전에 외국인 현물과 선물이 함께 돌아설 때 일부처럼 선택권을 남겨두는 편이 낫습니다. 신용이나 레버리지 계좌는 복구 욕심보다 추가 손실 차단이 먼저예요. 아래 구간까지 무너지며 매도가 커진다면 비중을 줄여 현금과 담보 여력을 회복해야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만 움직이는지도 함께 구분해드립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시에 저점을 지키고 HBM 장비와 후공정, 기판으로 거래대금이 번진다면 반도체 반등의 폭이 넓어지는 신호가 돼요. 전력기기와 냉각 설비까지 돈이 이어지면 AI 인프라 전체에 다시 자금이 들어오는 흐름으로 볼 수 있고요. 반대로 두 대형주에서는 외국인이 계속 파는데 작은 장비주 몇 개만 급등하면 짧은 순환매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답답하다는 이유로 팔고 이미 급등한 종목을 따라가지 않도록 종목 이름보다 돈이 이동하는 순서를 연결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활용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장 시작 전 미국 금리와 반도체가 안정됐다는 알림이 나왔다고 바로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첫 30분에 국내 외국인 수급이 실제로 돌아오는지 한 번 더 연결하는 겁니다. 오전에는 저점을 지키던 주가가 프로그램 매도로 흔들릴 때 추격을 멈출 수 있고요. 오후에는 반등폭이 크더라도 외국인 매수가 빠지면 일부 수익을 지킬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종가에는 장중 고점보다 매수세가 마지막까지 남았는지를 보고 다음 거래일에 보유 물량을 더 가져갈지 판단하면 돼요. 뉴스 하나가 아니라 장정부터 종가까지 돈의 변화를 이어서 보는 방식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기준을 장중에도 함께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알림 신청이라고 남겨주시고요. 이어서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열어둔 삼성전자 실시간 대응 알림센터 공식 신청 페이지에서 간단한 신청까지 마치시면 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별도의 연락을 기다리지 않고 삼성전자 3단계 대응표와 주요 구간 자료, 알림센터 이용 방법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알림이 매수와 매도를 대신 결정해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주요 구간이 무너졌는데도 물타기를 반복하거나 반대로 매도가 줄고 있는데 공포에 던지는 실수는 줄이는데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삼성전자 대응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까지 함께 눌러주세요. 알림에서 주요 구간을 확인했다고 그 가격에서 무조건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주요 구간은 주문을 넣으라는 가격이 아니라 시장의 태도가 달라지는지 살펴보는 자리예요. 그 가격을 지키면서 매수세가 들어오면 기다리고 잠시 이탈해도 매도가 줄며 회복하면 다시 흐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탈과 함께 외국인 및 프로그램 매도가 커지면 새 매수를 멈추는 거고요. 특히 손실이 큰 분은 알림 하나를 본 뒤 한 번에 본전을 되찾으려 하지 마세요. 수급이 돌아와도 처음에는 작은 비중만 사용하고 오전과 종가까지 힘이 남는지를 나누어서 확인해야 합니다. 수익권도 반등이 나왔다고 끝까지 욕심내기보다 매수세가 빠질 때 일부를 현금으로 바꿔야 하고요. 이 순서만 지켜도 싸 보인다는 이유로 계속 물타기 하거나 공포에 던진 뒤 반등을 놓치는 일은 줄어듭니다. 결국 알림의 목적은 가격을 맞히는 게 아니라 생각과 다른 장면이 나왔을 때 행동을 빠르게 바꾸는 데 있습니다. 내일 반등이 나오려면 미국 장기금리와 유가가 진정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마이크론이 낙폭을 줄이며 국내에서는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을 함께 사는 장면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점을
저점을 회복하고 프로그램 매수까지 이어진다면 급락의 일부를 되돌릴 여지가 있어요. 반대로 가까운 저점을 내주고 외국인 매도가 다시 커진다면 추가 매수보다 현금을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장이 열리자마자 오르면 놓칠까봐 서두르고 다시 밀리면 더 싸졌다는 생각에 물타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럴수록 첫 가격이 아니라 첫 30분의 수급과 오전 저점, 종가까지 남은 돈을 순서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장기 업황을 믿더라도 내 계좌의 비중과 매수 시점은 따로 관리해야 해요. 방향은 시장이 정하지만 한 번의 충격이 계좌 전체를 흔들지 않게 만드는 건 우리가 정할 수 있습니다. 가격을 미리 겁내지 말고 매도가 멈추는 순서부터 차분히 따라가세요. 내일 예상과 다른 장면이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처음 세운 생각보다 지금 확인되는 수급에 행동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